퍼실리테이션의 핵심은 사실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대학생들이 뭐 자기 동아리라던가 뭐 자기 회사 회의라던가 뭐 이런 데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저희 회사 교육만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나 그렇게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뭔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회의를 바꾸면 좋겠다는 의지가 늘 먼저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먼저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회사에서 또는 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단과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건 퍼실리테이션 하는 사람이 그 집단 중에 한 명도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집단을 상대했을 때 그 집단이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션을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검색을 하면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올린 글들도 많이 나올 거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 있는 그 교육을 들으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밀도 있게 배울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교육의 장점인데 그러지 않고 배우려면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허당인 내용들도 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걸러주질 않기 때문에 보시고 좀 읽어봤더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읽다 보면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 계속 참 맞는 말 같아 보이면 그 사람을 계속 구독하거나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계속 찾아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 너무너무 유튜브가 발달해 있으니까 유튜브도 한번 이제 보시는 거죠. 보시고 나의 수준, 나의 이해도, 나의 관심 영역 이런 거에 잘 맞는 유튜브를 이제 찾아야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들어봤더니 아니네 하는 시간 낭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채널은 되게 좋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채널을 구독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쫙 많이 흡수하시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 관점에서만 어쨌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실은 그 관점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걸 알아채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어떤 관점에서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걸 깨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변에 혹시 전문가나 뭐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 그런 것이 확 이제 관점을 바꾸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내서 전문가가 되어 가거나 아니면 정말 실력을 쌓고 싶다면 이제 또 훌륭한 책을 한 5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책을 골라서 한 5권 정도 읽으시면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어떤 틀이 잘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걸 구경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저렇게 사용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커질 수 있죠. 퍼실리테이션의 핵심은 질문하고 듣고 적는 거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내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다음에 듣고 적어야죠. 요거 하면 퍼실리테이션이에요. 사실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질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구성원들이 말을 할 때 그걸 언제 다 적지? 라고 하는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계속 해보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서 이제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구경부터 했죠. 연수원에 있었으니까 운이 좋았죠. 일단 보고 이렇게 해야하니까 좋겠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책을 몽땅 읽었어요. 제가 영어로 된 책을 한 7권 읽었어요. 그때 그 해. 그래서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명확하게 이제 정의할 수 있었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지가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잘 못했을 때 사람들이 금방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뭐야 또 이렇게 뭔가 주저하거나 저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금방 포기하죠. 그걸 극복해서 뚫고 나갈 용기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명 정도 동지가 있으면 훨씬 그걸 돌파해 나가기가 좋다. 서로 같이 공부하고 서로 조금씩 읽은 것들, 조금씩 경험한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좌절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격려해주고, 최소한 3명 정도의 그룹이 있으면 훨씬 좋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끼리 하게 됐을 때 회의 다 본인들끼리 하시잖아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회의하는 게 다 나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의가 잘 되지 않거든요. 왜 잘 안 될까요?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이것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들은 옳지 않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의 전문가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근데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도 본인들끼리만 이야기하면, 우리 보통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북스타디 같은 거 하잖아요. 책 읽고 토론회 하는 거. 근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해봐야 사실은 그냥 또 그 생각에서 머무르는데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당장 그러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근데 나 혼자 하는 것은 되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잘못된 습관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여기 뒤에 피아노 있는데 피아노를 레슨 받는 거는 돈이 들죠. 그런데 나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레슨 받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훨씬 더 훌륭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다. 그게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그걸 할 때 되게 어려움이 그거예요. 저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건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알아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게 정당한 가격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주저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퍼실리테이션도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를 알기 어려우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지연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네, 그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지가 중요하고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인지를 알아내는 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요즘은 너무너무 그런 지식들이 산재해 있는, 많이 무료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만 있다면 여러분도 잘 배워가실 수 있다. 힘내세요. 파이팅!